2022년 3월 2일 시니어타임즈 뉴스입니다. 서울 마포구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내 노인 삶의 질을 올리기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올해로 전 세계 41개국 1000여 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고령 친화 도시는 교통, 주거, 사회 참여 등 8개 영역의 84개 세부 항목에서 WHO가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마포구를 비롯해 서울, 도봉구, 영등포구, 전북, 완주군 등 32개 도시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구는 지난 1월 기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7%로 고령사회 진입함과 동시에 국민의 평균 연령이 매년 상향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화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으로 파악하고 각 도시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9월 마포구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약 6개월 동안 실시한 WHO 8대 분야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 친화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포구 고령 친화도시 3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마포구는 위드 100세 고령 친화도시 마포라는 비전 아래 노년의 가치를 실현하고 흥미 가득한 활기찬 생활로 아이, 어른, 노인 모두가 건강한 100세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는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세대 간 소통과 공감 있는 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향후 3년간 총 37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해 AI 반려로봇 마포동의를 지역 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400명에게 보급함으로써 비대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50플러스 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까지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속의 마포가 됐다며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평생 함께 살고 있는 마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이명은 인구의 75%가 일생 동안 한 번 정도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명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재 교수, 차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박혜민 교수,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정진세 교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가정의학과 김종구 교수팀은 노년층의 이명과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명은 외부 소리 자극 없이 귀 속에서 소음이 들리는 질환으로 국내 성인 기준 유병률이 20.7%에 달하며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은 청각뿐 아니라 수면의 질,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비인후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연구팀은 제6기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60세 이상 79세 이하 5,129명을 대상으로 이명과 정신건강, 삶의 질 저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이명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신건강은 우울감, 심리적 고통, 자살 사고 3개 항목을 평가했고, 삶의 질은 EQ, OD 조사표에 따라 운동 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및 불편, 불안 및 우울의 5개 항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한 만성 이명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우울감이 1.7배, 심리적 고통이 1.9배, 자살 사고가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한 이명을 앓고 있는 노인은 삶의 질 저하 위험도 역시 현저하게 컸습니다. 심한 만성 이명 그룹은 정상 그룹과 비교해 운동 능력 저하가 1.8배, 자기관리 능력 저하가 2.1배, 일상활동 제한이 2배, 통증 및 불편감이 1.9배, 불안 및 우울감이 2.1배 높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용재 교수는 이명과 우울증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위험 인자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명이 노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명은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져 생체 리듬이 파괴될 수 있고, 이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대사에 악영향을 미쳐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 인체 전반에 영향을 준다며 노인 이명 자체의 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포괄적인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건강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을 도내 첫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입니다. 이는 고령이고 지적질환이 많아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담 치료하고 도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이고 여러 기저질환을 지닌 경우가 많아 일반 전담병원에 입원해도 기존의 기저질환 관리에 별도의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사항이 상시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전담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이러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무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도내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석자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환자 소개 시 모든 병원에서 환자를 분담 수용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22일에는 제주의료원 부속 노인병원의 197개 병상 중 102개 병상을 소개해 전담 병상 74병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운영을 앞두고 동선 확보를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존의 입원 환자를 도내 7개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내 입원 환자는 총 182명입니다. 이 중 93명이 다른 요양병원 등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임태봉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 단장은 도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의료 체계 역량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준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의 결정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가스 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에 가스 안전 장치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가스 안전 장치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스 안전 장치인 타이머콕은 연소기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선정한 일정 시간을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에서 80도씨로 지속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빡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난치 질환자, 치매 환자 등 가스 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입니다.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시군청 에너지 관련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31개 시군별 수요 조사를 반영해 3월 중 지원 세대를 선정하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4월부터 무료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이민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수요자가 타이머콕을 항시 사용하며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업이라며 가스 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은 물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 43,105세대에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로 고독사 이용군 총 664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자의 주거 형태,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구는 고독사 고이용군 7가구, 중이용군 104가구, 저이용군 553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구는 이용군으로 분류된 전 가구에 공적급여와 돌봄 서비스를 즉각 매칭하는 한편 고이용군 7개 가구에 대해서는 돌봄 SOS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고독사 위험도 재진단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와 함께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내 주거 취약 지역 거주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1만 3,888가구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1961가구입니다. 이 중 약 55%인 1081가구가 조사에 응했습니다. 1인 가구가 된 원인으로는 이혼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 유형은 고시원이 가장 넓게 나타났습니다.
구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복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해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우리 동네 돌봄단, 안심 기가 스카우트 운영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1인 가구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상시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1인 가구의 건강한 독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소식입니다. 서울 중랑구가 올해 돌봄 SOS 서비스를 10대 서비스로 개편하고 돌봄 SOS 센터를 중단 없이 운영해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돌봄 SOS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만 6세 이상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동행 지원과 주거 편의, 식사 및 건강 지원 등 돌봄과 관련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돌봄 매니저에게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일정 비용이 발생하나 돌봄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는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SOS 센터에서는 구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10대 맞춤형 서비스로 5대 돌봄 서비스와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대 돌봄 서비스는 일시제가, 단기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등이며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서비스로는 안부 확인, 건강 지원, 돌봄 제도, 사례 관리, 긴급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는 올해 지역 내 59개 서비스 협약기관과 함께 긴급사항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식사를 스스로 챙기기 어렵고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재택치료자 구민에게는 비대면으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내 이동의 김모 어르신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혼자 식사도 못하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어 막막했는데 돌봄 서비스를 받아 식사도 챙기고 집도 치울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돌봄 SOS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직무 현장에서 체험형 현장 실습을 제공하는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가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직무 관련 민간 공인 전문 자격증 소지 또는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서울시 거주 만 30세에서 49세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서울시 거주 여성이어야 합니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의 44%가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기 인턴십에는 총 62명이 참여했고 현재까지 27명이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올해는 민간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4월 1일부터 3일간의 사전 직무교육을 거쳐 서울시 소재
79개 민간 기업에 1명 또는 2명씩 배치되어 3개월간 체험형 현장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의 현장 실습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참여 기업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여성기업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서울시 소재 기업입니다. 모집 분야는 홍보 마케팅, 디자인, 재무회계, 정보기술, 기타 등으로 다양합니다. 직무 분야별로는 홍보 마케팅 분야 31명, 디자인 분야 20명, 재무회계 분야 17명, 정보기술 분야 21명 및 기타 분야에서 11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의 40%는 시간제 근무로 선발해 돌봄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3040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모집 인원 100명 중 전일제는 58명, 시간제는 42명을 모집합니다. 3개월간의 인턴십이 종료되면 수료생에게 1대1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교육 및 취업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의 참여자 모집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지원 자격과 참여 기업을 확인하고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 신청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 입력 폼을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참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지원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구직 등록 필증,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직업 현장에서 일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회복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시간제를 40% 이상 모집하고 있어 돌봄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3040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시니어타임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